자녀의 결혼. 부모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눈물 나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후회의 눈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 한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연이 있었습니다. 8년 전 노후 자금으로 쥐고 있던 마지막 집 한 채를 팔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내어준 노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부모님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부부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때 세상에서 가장 돈독했던 가족이 이토록 비극적인 파국을 맞게 된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일까요? 사실 이것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6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50대의 약 37%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자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남들 다 이만큼 해주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무언의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내 노후와 가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공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한 김진석 씨. 그의 유일한 자랑은 퇴직금과 모아두었던 돈을 합쳐 마련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에게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보낼 평온한 노후를 약속하는 마지막 성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성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상대방 집안에서는 그래도 아파트 전세 정도는 기대하는 눈치예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비교의 칼날은 생각보다 아팠고 그래도 아들 기는 살려줘야지 하는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진석 씨는 결국 마지막 남은 집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5억 원의 집을 팔아 아들 신혼집 전세금으로 3억 원을 지원하고 남은 2억으로 부부는 낯선 지방 소도시의 월세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아들의 고맙다는 전화가 꼬박꼬박 왔습니다. 명절에는 손주를 데리고 찾아와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이유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와 간병비로 목돈이 필요해진 김진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대출이자 감당하느라 힘들어요.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그날 이후 김진석 씨는 남은 돈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월 60여만 원으로는 아내의 병원비와 월세를 감당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똑같은 후회를 되뇌곤 합니다.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 김진석 씨의 이야기는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아들의 무심함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 한 번이 결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노후의 마지막 보루인 집의 가치를 단순히 5억 원이라는 현금 뭉치로만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위급할 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 발전소, 이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최후의 성체입니다. 그 집을 팔아 자식에게 주는 순간
그 발전소의 소유권과 성체의 통제권을 모두 넘겨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현명한 출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던 이선영 씨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딱 3년만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시작하면 안 될까? 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아팠지만 이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작정 안 된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을 식탁에 앉히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통지서와 작은 개인연금 증서, 그리고 한 달 생활비 내역이 빼곡히 적힌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아, 이게 엄마의 남은 인생 계획표란다. 엄마가 기댈 곳은 이 연금과 우리가 사는 이 집뿐이야. 만약 이 집이 잘못되면 엄마는 너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녀는 돈을 주는 대신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모아둔 예비 자금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알려주고 나머지는 딸 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함께 밤새워 알아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딸도 엄마의 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오히려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이제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셔서 우리가 더 빨리 독립하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며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 가정의 운명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김진석 씨는 희생을 사랑의 증표로 여겼지만 결과적으로 자식에게는 끝없는 의존성을, 자신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었습니다. 반면 이선영 씨는 경계선을 통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고 부모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건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부모의 돈에서 나온다 는 씁쓸한 농담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선영 씨처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지원을 생각하기 전에 내 노후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산해서 한 달에 얼마의 현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한 비상자금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온 계산 결과가 바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절대적인 마지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집, 파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자산임을 기억하십시오. 집을 팔아 목돈을 주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주택연금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현명한 대안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매달 나라에서 보증하는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가진 70세 어르신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15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노후도 지키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연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남으면 자녀에게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집 활용법 인셈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증여가 아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돈 봉투를 내밀기 전에 부모님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경제 교육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안정되어야 자녀들도
부모 걱정 없이 자신들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희를 가장 크게 돕는 것이란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금전적 지원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분명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내 노후를 통째로 삼키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집과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은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막연한 불안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현명한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그리고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계속해서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